혹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결혼할 때 정말로 남편 정말로 사랑해서 결혼하신 분들 혹시 계세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아, 있으세요? 자, 젊었을 때는 치마만 입고 그냥 브라우스만 입어도 그냥 남자가 그냥 가슴이 나 터질 것 같다고 너 보면 너무 행복해서. 그런데 결혼해갖고 애가 하나 나와갖고 옷을 벗고 왔다 갔다 하는데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야, 춥고 안 보이잖아. 왜 왔다 갔다 해? 테레비 앞에서 빨리 비켜. 아니, 옷을 벗고 왔다 갔다 하는데도 테레비 안 보인다고 비키라고 그러면요, 이 호르몬은 딱 멈춘 거예요. 끝난 거야. 이건 끝난 거예요. 옥시토신이 나오는 부부들은요, 여보, 남편이 그런데요. 여보, 나 내일 산에 갈 거거든. 아침 점심은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당신 애들도 없는데 걱정하지 말고 당신 푹 쉬었다가 나 저녁만 해줘. 이러면요, 이때부터는 남편을 부르는 용어가 달라져요. 님자를 붙여줘요. 우리 집 일식님은 한 끼밖에 안 드신다고.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남편이 밥을 한 끼도 안 먹는다, 집에서. 이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남편이 밥 세 끼 차려달라는 것도 모자라서 간식을 내놓으라고 그러네. 그럼 뭐라 그래? 간나이. 간식 차려내란다고 그래. 그런데 간식을 종종 차려내라고 그러네. 그럼 뭐라 그래? 종간나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 있는 신랑감 1위는 송혜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송혜 선생님. 송혜 선생님은 전국 노래자랑하러 다니느냐고 생전 집에서 밥을 안 먹는데. 자, 여러분들, 사랑 없는 남편이랑 60이 넘어갔고 40년, 50년 한 집에서 산다.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60 먹은 할머니랑 60 먹은 할아버지랑 부부싸움 하면은요, 할머니들 안 져요. 72% 할머니들이 나는 늙은 남편 모시는 거 지겹다고 생각을 하니까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면 절대 할머니도 안 져요. 아, 몸에 테스토스테론 흘러 넘치겠다. 애들 막 들었다 놨다 해갖고 팔뚝도 남편보다 더 굵겠다. 무서울 게 뭐 있어. 그래갖고 그냥 할아버지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할아버지들이 할머니하고 싸워갖고 눈탱이가 밤탱이 돼갖고 이제 노인정에서 신세 한탄하는 거예요. 60 먹은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형들이 60, 70, 80, 90 먹은 할아버지들이 이제 네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맞아갖고 노인정에 앉아서 신세 한탄하는 거예요. 형들이 물어봤어요. 야, 너는 왜 아침부터 노인정에 이렇게 철양 맞게 이렇게 앉아있냐?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서. 그랬더니 60 먹은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형들 말도 많아. 마누라 무서워서 도저히 한 집에서 못 살겠어. 왜? 그래서 아침에 국이 짜다고 투정을 좀 부렸더니 마누라 한다는 소리가, 짜면 짠 대로 먹지 뭐 이렇게 말이 많으냐고 두들겨 패갖고 눈탱이가 밤탱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는 형은 왜 눈탱이 밤탱이 됐냐고 그러니까, 이놈은 마누라가 해만 뜨면 가방을 들고, 여러분 오늘 가방 들고 나왔죠? 해만 뜨면 가방을 들고 그냥 어딜 나가길래 나 밥 안 차려주고 어딜 그렇게 나가냐고 그러니, 내가 나가 돌아다니는데 당신 보태준 게 뭐 있느냐고 두들겨 패갖고 눈탱이 밤탱이 됐다는 거예요. 아, 그러는 형은 왜 눈탱이 밤탱이 됐냐고 80 먹은 형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80 먹은 형이 하시는 말씀이, 아, 난 집에 있는 게 하도 심심해서 마누라 나가는 길에 나도 따라 나가면 안 되냐 그랬더니, 어딜 따라 나오냐고 그러고 두들겨 패갖고 눈탱이 밤탱이 됐다는 거예요. 90 먹은, 그러는 형은 왜 눈탱이 밤탱이 됐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더니 마누라가 밤새 안 죽고 또 눈 떴다고. 그래갖고 요즘에 90 먹은 할아버지들이 고민이 많대요. 아침에 일어나갖고 눈을 떠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고민이 많대요.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후반부에 50대, 60대에 알아야 할 전문가의 인생 조언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80살이 넘으면 누구나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노후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예수님. 네, 오늘은 유혹과 행복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돌더러 빵이 되라는 유혹 받았다고 그랬죠? 예, 우리 인간이 받는 유혹이 가장 많이 받는 유혹이 돈에 대한 유혹입니다. 근데 1 더하기 1은 2지 1 더하기 1은 절대 10이 아닙니다. 더욱이 이제 2만 달러가 넘었으면은요, 떼돈이 순식간에 버는 그런 시대는 지납니다. 2만 달러는 내가 노력한 만큼, 그리고 5천 달러에서 2만 달러 올라갈 때는 세금도 막 떼어먹어도 돼요. 2만 달러가 넘어가면 투명한 시대가 되기 때문에 세금도 못 떼어먹어요. 이제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속 편하냐면은 법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하고 특별하게 내가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 악마한테 유혹받지 않습니다. 또 돌도로 빵이 되라고 그러는 거나 돌머리도로 서울대학 들어가라는 거나 똑같은 거다. 여러분들, 서울대학 들어간다고 행복한 건 절대 아니다. 여러분들, 의사가 행복 지수가요, 180개 의사 직업 가운데 의사가 179등이라는 통계도 있어요. 그리고 항상 의사가 만족도, 직업 만족도 항상 꼴등이에요. 항상.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오진하면 오진해서 스트레스, 환자가 넘으면 넘어와서 스트레스, 안 오면 와나서 스트레스예요. 그 비싼 학비 어렵게 공부하고. 그러니까 출세한다고 행복한 건 아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 자식한테 미쳐갖고 자식한테 일생을 보냈어요. 그러면은 60이 돼서 자식이 여러분들하고 살아주겠어요? 그럼 누가 여러분들하고 산다고요? 남편이 살아요, 남편이. 그런데 같이 사랑을, 결혼해갖고 사랑의 탑을 하나도 쌓지 않은 거예요. 혹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결혼할 때 정말로 남편 정말로 사랑해서 결혼하신 분들 혹시 계세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아, 있으세요? 자, 여러분들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자 23, 25 예쁠 때예요. 피부 기가 막힐 때예요. 그 다음에 허리 잘록해요. 허리 잘록해갖고 치마 입혀놓으면요, 너무 예뻐. 맵시도 나고요. 피부도 좀 전에 30살 먹은 반장님 내가 봤는데 지금 예술이야. 30살만 해도 예, 가슴도 예쁘고. 그런 이 에스트로겐이 이 23, 5때는 에스트로겐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런 예쁜 여자를 27, 8살 먹은 남자가요, 웬만하면은요 반하게 돼 있어요. 그건 사랑해서 반하는 게 아니에요. 젊은 남녀가 만나면은요 끌리게 돼 있어요. 그거는 사랑하는 감정 때문에 끌리는 게 아니라 그 나이 때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끌리는 거예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그래갖고 끌려갖고 이제 데이트라는 걸 해요. 데이트를 했는데 이 남자 여자가 같이 데이트를 하면은 손도 잡고 막 그러잖아요. 손도 잡고 팔짱도 끼면은요 너무 행복하고 황홀해요. 그럼 이 남자를 사랑해서 황홀한 게 아니에요. 요 단계, 다음 단계에 들어서면은 페닐에틸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황홀한 거예요. 네. 근데 막 안고 뽀뽀를 했는데 막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 이건 사랑해서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둥둥 떠다니는 거. 옥시토신이라는. 이거는 놀랍게도 마약보다 더 강해요. 그래갖고 마약 하루라도 안 맞으면 미치죠. 연애할 땐 똑같아요. 하루라도 그 남자 안 보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이건 사랑해서 미치는 게 아니에요. 마약보다도 더 강력한 물질이 나와야 되는데 그 남자를 만나야지 나오는데 안 만나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막 보고 싶고 막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병이 걸리는 거예요. 사랑해서 상사병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이 호르몬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그걸 부모가 막거나 로미오와 줄리처럼 가족이 집안이 막거나 이러면 미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부모가 반대를 했는데도
엄마 난 저 남자 없으면 난 죽을 것 같아. 이때는요 이성이 수dob돼 버려요. 이성이 마비가 돼. 눈에 갑자기 콩깍지 확 껴요. 판단력이 없어져요. 그래갖고 나쁜 남자, 능력 없는 남자, 뭐 그런 남자도 좋은 거예요. 그 남자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중내 사내 해갖고 결혼을 시켜요. 그러고 결혼을 시키고 그냥 한 집에서 그냥 살면 깨가 쏟아지지. 근데 이제 애가 딱 하나 나오면은 놀랍게도 이 세 가지 호르몬이 딱 멈춰버려요. 안 나와요. 이게 죽을 때까지 나오면 다행인데 600일 나오고 딱 멈춰버려요.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한 50, 60 되신 분들 처녀 때 막 가슴 막 방망이 지고 막 그런 기분 지금도 느껴요? 지금도 그런 거 나오는 분들 계세요? 그거는요 똑같은 사람인데요 호르몬의 문제예요. 호르몬의 문제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자를 보면 막 가슴이 막 뛰고 막 손만 만져도 그냥 1년 동안 막 그 느낌이 그냥 가고 막 이러는 게 다 호르몬은 사랑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호르몬이 멈췄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젊었을 때는 치마만 입고 그냥 브라우스만 입어도 그냥 남자가 그냥 가슴이 나 터질 것 같다고 너 보면 너무 행복해서. 그런데 결혼해갖고 애가 하나 나와갖고 옷을 벗고 왔다 갔다 하는데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야, 춥고 안 보이잖아. 왜 왔다 갔다 해? 테레비 앞에서 빨리 비켜. 아니 옷을 벗고 왔다 갔다 하는데도 테레비 안 보인다고 비키라고 그러면요 이 호르몬은 딱 멈춘 거예요. 끝난 거야. 이건 끝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느냐면은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해요. 사랑이 식었다고. 그게 아니에요. 이 호르몬이 쏟아져 나올 때 하느님이 남녀를 묶어준 거예요. 그럼 결혼을 해서부터 사랑의 탑을 쌓아가야 돼. 계속 쌓아가야 돼. 근데 우리는 딱 결혼하자마자 엄마는, 이 문제는 애가 하나 나오면 여자는 옥시토신이 계속 나와요. 왜 계속 나오냐면 젖을 먹이면서 애가 막 까무락까무락 그러는 거 보면서 아장아장 걷는 거 보면서 남자 없어도 돼. 얘만 있어도 돼. 그냥 얘한테 미치는 거예요. 그럼 남자는 또 뭐를 갈구하냐면 도파민을 갈구해요. 도파민이라는 건 남녀가 처음 만났을 때 첫눈에 반하는 때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한테는 안 나오는 거야. 그냥 나가서 술집에 젊은 여자한테 전전긍긍하면서 그냥 그 도파민 맛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 여자는 자식 키우는데 미쳐있고 남자는 나가서 돈 버는데 바깥에서 미쳐있는 거예요. 그렇게 30년 동안 남남으로 사는 거예요. 남남으로 살다가 남자는 이제 60이 넘어갖고 사회에서 가라고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고 여자는 이제 자유롭게 살라고 그랬더니 이게 뭐 완전 체인징 파트너를 하는 거야. 그래갖고 남편이 집에 들어왔고 사랑이 하나도 없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밥 세끼 차려주는 것도 힘든데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 밥 세끼 차려주는 거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좋아요? 이 뭐 자기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밥 세끼 차려내라면 뭐라 그러면서 차려줘요, 부엌에서. 삼식이. 이 뒷말은 내가 안 하겠어요. 방송에 나가갖고 밥 세끼 차려달란다고. 두 끼 차려달라면 뭐라 그래? 두 식이 그냥 밥 세끼 차려달라고. 그런데 옥시토신이 계속 나오는 부부들이 있어요. 결혼하고부터 같이 여행도 다니고 포장마차도 가고 산책도 다니고 서로 그냥 위해주고 이런 부부들은 60이 되면은요 남편이 이런 생각이 든대요. 나한테 시집 와줘갖고 애 낳아주고 살림 살아주고 너무 고맙다. 만지기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옥시토신이 나온대요. 여자도 마찬가지래요. 여자도 내가 이 험난한 세상에 저 남자 만나서 저 남자가 바람막이 다 대주고 내가 좀 행복하게 살았다. 보면 너무너무 고마운 거야. 이 두 부부는 60이 넘어도요 서로 만지기만 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옥시토신이 나오는 부부들은요, 여보 남편이 그런데요. 여보 나 내일 산에 갈 거거든. 아침 점심은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당신 애들도 없는데 걱정하지 말고 당신 푹 쉬었다가 나 저녁만 해줘. 이러면요 이때부터 남편을 부르는 용어가 달라져요. 님자를 붙여줘요. 우리 집 일식님은 한 끼밖에 안 드신다고.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남편이 밥을 한 끼도 안 먹는다 집에서. 이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 63주년이 됐어요. 60년 때 어머니가 이러셨어요. 나 60년 동안 밥 해먹는 건 지겹다고.
그랬더니 아버지, 내가 직접 들었어요.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60년 동안 밥하는 거 했었지. 이제부터 내가 해서 먹을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해서 드세요. 집에서 한 끼도 부인한테 상 차리라고 안 하면은 이때부터는 대통령 아들 대접해 주는 거예요. 영식님을 대통령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우리 집 영식님은 한 끼도 안 드신다고. 그런데 이 남편이 밥 세 끼 차려달라는 것도 모자라서 간식을 내놓으라고 그러네. 그럼 뭐라 그래? 간나이. 간식 차려내란다고 그래. 그런데 간식을 종종 차려내라고 그러네. 그럼 뭐라 그래? 종간나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 있는 신랑감 1위는 송혜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송혜 선생님. 송혜 선생님은 전국 노래자랑하러 다니느냐고 생전 집에서 밥을 안 먹는데. 자, 여러분들, 사랑 없는 남편이랑 60이 넘어갔고 40년, 50년 한 집에서 산다.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우리는 60이 넘어서도 누구한테 미쳐 있느냐면 아직도 정신 못 차려. 자식한테 미쳐 있어요. 일본은 60이 넘어서 자식들 생활비 대주는 비율이 8%예요. 홍콩은 60이 넘어서 자식들 생활비 대주는 게 11%예요. 우리나라는 60이 넘어서 자식들 생활비 대주는 비율이 83%예요. 자식한테 미쳐 있는 거예요. 원숭이가 바나나를 못 나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듯이 대한민국 6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특히 할머니들은 누굴 못 낳아? 자식을 못 낳아서 본인의 인생을 다 망치는 거예요. 나머지 50년, 60년 인생을 다 망치는 거예요. 남편도 없고 자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1위인데 65세 이상 10만 명당 미국은 10명이 자살을 해요. 일본은 35명이 자살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72명이 자살을 해요. 젊은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60세 이상이 3배 많이 자살을 해요. 젊은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행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식한테 미쳐갖고. 자, 이제 60부터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아인슈타인부터 지금 시작을 했어요. 아인슈타인부터 시작해갖고 뭐 천재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점점 꿈이 망가지고 결혼해갖고 자식한테 미쳐 있다가 60이 넘어서면요. 60이 넘으면요. 여자한테는요. 몸에 에스트로겐이 안 나와요. 몸에서 뭐가 나오냐면 테스토스테론이 나와요. 남성 호르몬이 나와. 60 넘은 할머니들 보면 여자 같은 할머니 하나도 없어요. 전부 깡패 같은 할머니밖에, 깡패 같은 할머니. 내가 얼마 전에 부산에를 갔는데 택시를 탔어요. 근데 택시 기사님이 머리가 하얗신 분이야. 머리가 하얀데 내가 택시를 딱 탔는데 아유, 손님 장가 갔냐고 그래서 난 장가 안 갔다고 그랬더니 아유, 장가 안 가길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내가 이제 환갑이 넘었는데 우리 마누라가 자식들이 전부 다 뭐 서울에 뭐 연대 나오고 그래갖고 안양에 가서 산다는 거예요. 안양에 가서 사는데 마누라는 침대를 좋아하고 자기 맨바닥이 좋대요. 그래서 잘 때 부인은 같이 텔레비를 보고 잘 때는 딸 방에 가서 잔다는 거예요. 근데 이놈은 마누라가 방에 딱 텔레비 보러 이제 자기 끝나고 자기 방에 갈 때 꼭 자기를 향해서 방구를 끼고 간다는 거, 방구를 끼고. 그래서 제발 방구 좀 끼지 말라고 그래도 들은 척도 안 한대요. 꼭 방구를 끼고 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지, 너무너무. 그러니까 60이 넘은 여자들은요, 여자 같은 여자가 없다는 거예요. 몸에 막 테스토스테론이 나오는 거야. 응. 할아버지들은 몸에서 테스토스테론이 안 나와. 에스트로겐이 나와. 조금만 말하면 막 울고, 슬픈 거 보면 막 울고 막. 할머니들은 생전 안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60 먹은 할머니랑 60 먹은 할아버지랑 부부싸움 하면은요, 할머니들은 안 져요. 72% 할머니들이 나는 늙은 남편 모시는 거 지겹다고 생각을 하니까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면 절대 할머니도 안 져요. 몸에 테스토스테론 흘러 넘치겠다. 애들 막 들었다 놨다 해갖고 팔뚝도 남편보다 더 굵겠다. 무서울 게 뭐 있어. 그래갖고 그냥 할아버지들하고 싸우는 거죠. 할아버지들이 할머니하고 싸워갖고 눈탱이가 밤탱이 돼갖고 이제 노인정에서 신세한탄 하는 거예요. 60 먹은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형들이. 60, 70, 80, 90 먹은 할아버지들이 이제 내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맞아갖고 노인정에 앉아서 신세한탄하는 거예요. 형들이 물어봤어요. 야, 너는 왜 아침부터 노인정에 이렇게 철양 맞게 이렇게 앉아있냐?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서. 그랬더니 60 먹은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형들 말도 많아. 마누라 무서워서 도저히 한 집에서 못 살겠어. 왜? 그래서 아침에 국이 짜다고 투정을 좀 부렸더니 마누라 한다는 소리가 짜면 짠 대로 먹지 뭐 이렇게 말이 많으냐고 두들겨 패갖고 눈탱이가 밤탱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는 형은 왜 눈탱이 밤탱이 됐냐고 그러니까 이놈의 마누라가 해만 뜨면 가방을 여러분도 오늘 가방 들고 나왔죠. 해만 뜨면 가방을 들고 그냥 어딜 나가길래 나 밥 안 차려주고 어딜 그렇게 나가냐고 그러니 내가 나가 돌아다니는데 당신 보태준 게 뭐 있느냐고 두들겨 패갖고 눈탱이 밤탱이 됐다는 거예요. 아 그러는 형은 왜 눈탱이 밤탱이 됐냐고 80 먹은 형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80 먹은 형이 하시는 말씀이 난 집에 있는 게 하도 심심해서 마누라 나가는 길에 나도 따라 나가면 안 되냐 그랬더니 어딜 따라 나오냐고 그러고 두들겨 패갖고 눈탱이 밤탱이 됐다는 거예요. 90 먹은 그러는 형은 왜 눈탱이 밤탱이 됐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더니 마누라가 밤새 안 죽고 또 눈 떴다고. 그래갖고 요즘에 90 먹은 할아버지들이 고민이 많대요. 아침에 일어나갖고 눈을 떠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고민이 많대.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은 자식들하고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남편하고 삽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관계가 부부예요, 부부. 근데 우리는 세상에 돈 욕심, 자식 욕심 피느냐고 정말 중요한 걸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 부부간의 사랑을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이 이 악마가 돌도로 빵이 되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마음 안에 진리가 없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멀리까지 인천에서 서울에서 수원에서 여기 오신 이유는 말씀 들으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뭔가 답을 알고 살아가는 거, 뭔가 답을 알고. 돈 많은 부잣집 아들 자살했어요. 돈 많은 부잣집 딸 자살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산다는 사람들. 그 말씀이 없어서요, 말씀이. 자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네, 가난한 사람 자살 안 해요. 돈 많아갖고 어떻게 주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거죠. 멕시코의 어떤 미국 하버드 MBA를 한 금융가가 휴가를 갔어요. 조그만 해안가 휴가를 갔는데 어부가 난 물고기 잡으러 나가겠다고 그 집에서 쉬었는데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2시간 만에 들어온 거야. 물고기를 20마리를 너무너무 싱싱한 걸 잡아 들어왔어요. 그래서 금융가가 물어봤어요. 당신 뭐 벌써 들어왔느냐고. 그랬더니 그 어부 하는 말이 나는 20마리면 된다고. 나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냐고 그러니까 나 애들하고 놀고 마누라하고 음식 차려서 먹고 낮잠 자고 저녁에는 저기 뭐 식당에 가갖고 데큘라 한잔하고 기타 치고 놀으려고 난 그러고 왔다고. 그랬더니 이 MBA 한 금융가가 그 어부를 한심하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 왜 그러고 사냐? 당신 지금 2시간에 그렇게 20마리 잡으면 8시간 일하면은 아니 뭐 거의 뭐 100마리, 200마리 잡을 수 있는데 그거 잡아갖고 배를 한 척 더 큰 걸 사라. 그래갖고 조금만 일을 열심히 하면은 5척을 살 수 있다. 그래갖고 그거 5척을 사갖고 큰 배를 사라. 배를 사갖고 당신 기술이 좋으니까 이 통조림 회사를 해라. 통조림 회사를 해갖고 이 회사를 참 물건을 팔아라. 그래갖고 여기서 살지 말고 맨하탄에 가라. 뉴욕. 맨하탄에 오면 내가 다 코치를 해줄 테니까 그 맨하탄에서 그 다 꾸민 거를 주식을 딱 팔아갖고 백만장자가 돼서 다시 와서 당신 행복하게 살면 되지 왜 이 20마리 겨우 잡고 들어오느냐고. 그랬더니 어부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내가 백만장자가 돌아와서 여기 돌아와갖고 내가 쉴 수 있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가 걸리느냐 그랬더니 한 30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그랬더니 어부가 기가 막힌 말을 하죠. 난 지금 그러고 있는데 내가 뭐하러 30년 동안 고생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부한테는 돈이 행복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아이랑 부인이랑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뭐하러 욕심을 피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욕심 필 때 고통스러운 거. 인생 쫙 돌아보실 때 언제 여러분들이 괴로운지 아세요? 욕심 필 때. 자식 욕심, 돈 욕심, 사람 욕심, 재물 욕심 이거 필 때요. 다 형제간에 의 갈라지고요. 내가 하느님 떠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혹에만 안 빠져도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절대 인생 괴롭지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지금 내가 이게 수지에 지금 이거 그냥 계속 뭐 광교 신도시도 들어오고 도로도 빵빵 뚫려서 이게 이제 5억짜리가 10억 될 거야. 아직 뛰지도 않았는데 머릿속에 이미 5억이 더 벌린 거야. 그때부터 괴로운 거예요. 그때부터. 1 더하기 1은 2지. 1 더하기 1은 10이 절대 아니다. 남은 인생 여러분들 허튼 욕심 피지 마세요. 그럼 악마가 못 따라온다는 얘기죠. 이게 안 되니까 악마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가요.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40일 단식하시고 난 다음에 높은 산이라고 그러는 건 예리고가 내려다 보이는 산이에요. 예리고가요 6,000년 된 도시예요. 사막인데 그냥 막 물이 펑펑펑펑 솟아나와요. 그래갖고 그냥 사람이 정말로 살기 좋은 데예요. 그 예리고라는 도시를 보여주면서 당신이 나한테 절을 한다면 내가 당신한테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그래. 근데 우리가 놀랍게도 돈 욕심보다 더 무서운 욕심이 뭐냐면 권세와 영광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권세와 영광 여러분들 피세요 안 피세요? 여기 있는 분들. 돈 없는 사람도요 자존심 상하면 기분 나빠요. 그렇죠?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서도 권세와 영광 필 것 같아 안 필 것 같아요? 당신 나 만났으면 쪽박 찼어. 당신 같은 사람 세상에서 살지도 못해. 나 만났으니까 이러고 사는 거야. 이러면서 부부 사이에도 누가 잘났다고 해? 내가 잘났다고 권세와 영광 드러내요. 이게요. 돈 없는 사람도 받는 유혹이 권세와 영광이에요. 이거 국회의원 대통령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우리 신부들이에요. 신부들. 나는 28에 신부가 됐어요. 아니 학생이다가 갑자기 신부가 됐는데 학교 다니다가 갑자기 신부된 거 아니에요. 7년 동안 신학교 하다가 맨날 학교에서 그냥 교수님한테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본당 신부 하다가 딱 신부 됐는데요. 교우들이요.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건지 1살서부터 100살까지 다 좋아하는 거예요. 1살짜리는 엄마가 데리고 와서 우리 애 좀 만져달라고 그러고 90살 먹은 할머니는 허리가 구부러졌는데 또 구부러가면서 신부님 손 한번 만지자고. 아니 그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존경받아요. 나는 판검사 그렇게 존경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우리 신부니까 그렇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하루는 내가 목욕탕을 갔어요. 딱 빨개 벗고 탕 안에 딱 들어갔어요. 탕 안에 들어갔는데 온탕에 중년의 남자가 한 5명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정가운데 있던 남자가 나를 보더니 갑자기 일어나더니 신부님 오셨느냐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광명시 시장님이야. 시장님이 국장님들을 데리고 목욕탕을 온 거예요. 온천을 딱 왔는데 날 보더니 그 시장님이 일어나서 인사를 한 거야. 국장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광명시에서는 누가 최고야? 시장님이 최고인데 저 사람 저 누구냐? 저 해와 같이 찬란하고 달과 같이 아름다운 저 사람 저거 누구냐 이거야. 아니 우리 시장님이 일어나서 인사할 정도면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거지. 그 28의 젊은 나이에 시장님이 인사하고 국회의원들이 인사하면요. 처음에는 부담스럽다가 한두 번 받기 시작하면요. 내가 목이 뻣뻣해지기 시작해. 슬슬 기부수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시장 국회의원도 나한테 인사하는 판에 내가 누구한테 인사해? 교우들도 누가 먼저 인사해야 돼? 교우들이 먼저 인사해야 되는. 내가 인사 먼저 하지 않는 거예요.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교우들 무시하고 존중해주지 않고.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랬는데 이제 내가 섬김을 받는 입장에 들어서는 거죠. 제가 31살에 평택 비전동이라는 성당에 본당 신부가 됐어요. 교우가 한 4,000명 되는데 뭐 아주 교우들이 착하고 아파트촌이라 그냥 돈도 너무너무 많이 내갖고 예산도 저 시골 교구보다 더 많았어요. 본당 예산이. 갔더니 교우들이 나보러 신부님 훌륭하십니다. 똑똑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영민하십니다. 말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말이 부담스럽다가 자꾸 들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내가 제일 똑똑하고 영민하고 위대하고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갑자기 교우들이 사모임원들이 신부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날까요? 훌륭하고 똑똑하고 위대하고 영민한 내가 결정한 건데 어디다 나한테 반기를 드느냐 이거예요. 악마의 이 낚시에 딱 걸리는 거죠. 우리가 이게 너무 많은 유혹을 받아요. 우리가 신학교 졸업할 때 교수님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당나귀를 타고 입성을 해요. 그렇죠? 낙이라는 게 얼마나 볼품없어요. 말은 타면은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당나귀는 참 내가 기분이 나빠. 당나귀를 타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을 할 때도 덩키 그러잖아요. 외국에서도 그렇고. 당나귀는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당나귀 같다는 사람. 근데 이 당나귀에 그냥 예수님이 딱 올라타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막 사람들이 막 옷을 벗고 막 환호를 하고 흔들으니까 이 당나귀가 너무 신이 난 거예요. 이야, 드디어 나의 가치를 알아보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 당나귀 보고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예수님 보고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예수님 보고 흔들었죠? 우리 신부들도 똑같아요. 나 때문에 교우들이 나 존경해 주는 거라고 난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존경해 주는 거예요? 내 뒤에 있는 예수님. 만약에 내 뒤에 예수님이 없다면은 나 세상에 나가면요 쳐다도 안 봐요. 거들떠도 안 봐요. 그런데 처음인 걸 잘 알아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요 내 뒤에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누구만 남어? 나만 남는 거예요. 악마가 나한테 절을 하면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는 거 똑같은 거죠. 제가 작년에 뉴욕 퀸즈라는 분당에 강의를 갔어요. 강의를 갔는데 교우들이 진짜 많이 왔어요.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가 10명이 타는데 20명이 타고 엘리베이터가 꼈어요. 하고 911이 와서 막 전화해갖고 911이 엘리베이터에 있는 사람들 다 꺼냈어요. 그럼 하여튼 난리가 났어요. 이번 2월 달에 70 먹은 아주머니, 아주 예쁘게 생기고 곱게 생겼어요. 요즘 70 먹어도 정말로 아줌마야. 아줌마가 딱 와서 신부님 제가 뉴욕 퀸즈에서 왔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요 누구냐면요 신부님 강의 오셨을 때 엘리베이터에 낀 여자입니다. 그리고 왔어. 그런데 신부님이 그 강의를 했을 때 화가 나십니까? 라는 CD 그거를 사서 아들이 뉴욕 의대 수술 집도이래요. 대단한 거죠. NYU 대학의 수술 집도이면. 근데 우울증이 있었는데 그걸 출퇴근에 듣고 다니면서 맨날 웃어서 우울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한국에 돌아가면은 꼭 평창에 가고 신부님한테 고맙다고 얘기하라고. 내가 그 정도로 대단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갖고 이제 강의가 끝나고 그 가브리엘 신부님이라고 1.5세 신부님인데 아주 정말로 젠틀한 신부님이야. 같이 이제 사제관을 가는데 여자 하나가 따라오는데 미국 여자가 따라오는 거예요. 영어로 막 떠드는 거예요. 뭐라고. 대충 그런 얘기야. 자기는 한국말을 모르는데 신부님 강의에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야, 내 강의 이제 감동 받다 못해 이제 미국 여자까지 내 강의 감동을 받는구나. 고맙다고. 근데 본당 신부님 자꾸 빨리 가재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지금 미국 여자가 내 강의 감동받아서 얘기하자는데 말 끊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본당 신부님 최고 아니에요. 나는 초청 받아서 간 사람이고. 그래서 다음에 얘기하자고 고맙다. 그리고 신부님하고 사제관으로 가는데 신부님이 그 여자가 안 보이니까 나한테 하는 소리가 신부님 저 여자 이거라고 이거. 우리가 한번 권세와 영광을 추구하다 보면요 미친 여자가 주는 것도 덥석덥석 받아먹는 게 인간이에요. 미친 여자가 주는 것도 덥석덥석 받아먹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대통령은 아니더라도 전 대통령들 청와대에 들어갈 때 보면 다 70% 지지율이 들어갈 때, 근데 나올 땐 전부 똑같이 10%대였어. 다. 왜 10%대로 떨어질까요? 5년 동안 밑에 있는 사람들이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영민하십니다. 5년 동안 들으면요. 5년째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5년째. 요즘 대통령, 지금 대통령 어떤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 내곡동 산 거 보면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네. 5년 동안 그런 소리만 들으면요. 우리가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구에게나 빠질 수 있는 유혹이야. 나 없으면은 이 집 망한다. 나 없으면 우리 사목회 망한다. 나 없으면 우리 구역 망한다. 나 없으면 우리 레지오 망한다. 나 없으면은 우리 성모회 망한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없어져도요 잘 돌아가요.
제가 홍콩에 가갖고 인도 신부 이렇게 이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신부님이 참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성가대가 있는데 이 성가대에 이 30명인데 소프라노 자매 하나가 음이 자꾸 틀리는 거야. 음이 자꾸 틀려갖고 지휘자가 머리가 지끈지끈한 거야. 그래서 본당 신부를 찾아가서 신부님, 우리 성가대에 소프라노 하나가 있는데 음도 틀리고 박자도 틀려갖고 성가대가 안 된다. 그러니까 신부님 제발 그 여자 좀 관두게 해라. 신부님 화가 났어요. 그래? 알았어. 내가 관두게 할게. 라고 불렀어요. 당신 때문에 30명 성가대가 안 된대잖아. 당신 좀 성가대 좀 관둬라. 30명을 위해서. 그랬더니 이 소프라노 단원이 한 말이 있어요. 좋다. 내가 관둬서 30명이 잘 된다면 나도 요구 조건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신부님도 우리 3,000명 좀 잘 돼보게 좀 관둬라 좀. 여러분들 우리가요 본당 신부님들도 간혹 나 아니면 이 성당 못 짓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신데 없어도 돌아가요.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제발 나 없으면 무너진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좀 겸손한.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혹시 고향이 삼척인 분들 안 계세요? 아는 척, 가진 척, 잘난 척. 이 고향 삼척인 분들 혹시 안 계세요? 많을 거예요. 보면은 아는 척하는 교우들 많아요. 뭐 얘기만 나오면 그냥 자기가 뭐 다 아는 것처럼 그냥 다른 사람 말도 못하게 그냥 자기가 다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행 다닐 때 보면은요, 그 뭐 해외 나갔다고 그냥 보면은 한 15명 모여서 이제 같이 여행 나가면요, 다 그냥 자기가 전문가야. 그냥 가이드보다 더 똑똑해. 다 아는 척하는 사람들 많아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걸. 세발 낙지 그냥 낙지발이 3개 달하고 우기고 싸우는 사람들도 많아요. 보면은. 제가 한 번은 서울 모본당에 강의를 갔어요. 강의를 갔는데 이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마이크를 딱 잡았는데 마이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이크가 막 안 나오는데 막 사무장님이 막 쫓아 들어가더라고요. 한 2분이 지났는데 안 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관리장님이 또 들어갔는데 또 안 나오는 거야. 꾸리야 단장이 들어갔는데도 안 나오는 거야. 10분 동안 서서 있는데 참 멋쩍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10분 동안 기다리면서 내가 미칠 뻔했어요. 내가 신학교 때 무슨 일을 했냐면 관리부장이라는 걸 했어요. 관리부장은 뭐냐면 신학교는 행사를 하고 야외 행사를 하면 우리가 다 마이크, 앰프 설치 다 했어요. 그걸 제가 다 했어요. 앰프 설치, 마이크. 그러니까 딱 보면은 알아요. 저건 저렇게 하면 금방 나온다. 어디를 가나, 무슨 기계를 봐나. 10분 동안 기다리면서 내가 거기 쫓아 들어가고 아는 척 하고 싶었는데 미칠 뻔했다니까요. 우리 인간은요, 누구에게나 무슨 유혹이 있느냐면 아는 척 하고 싶은 유혹이 있는 거. 어느 인간에게나. 그게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무서운 게 있어요. 뭐 무서운 게 있냐면 내가 아는 척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교우들 무시하고 같이 사는 공동체 무시하고 듣지 않는 거예요. 아는 척 하려고 그럴 때 남의 얘기를 듣지 않을 때 아는 척하는 분들,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는 분들이죠. 또 가진 척하는 분들. 이것도 뭐 그냥 전세 살면서 시계 막 롤렉스, 까르띠에 막 이런 거 차고 다니는 교우들 많아요. 예. 가방. 우리나라가 4대 명품 시장이래잖아요. 가방도 보면 막 300만 원짜리 막 들고 다니는 자매들 많죠. 남편 월급이 300만 원인데 그걸 가방으로 바꿔갖고 한 달 내내 들고 다니는 거야. 한 달 내내. 예. 내가 밍크 코트를 하나 샀어. 밍크 코트를 샀는데 이거 한 번 1,000만 원짜리인데 이거 입고 한번 성당에 나가야 되는데 이놈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왜 이렇게 겨울에 안 추워? 제발 좀 추워야지 한번 입고 나가는데 그래갖고 그냥 밍크 코트 입고 기다리다가 1월 말에 어떻게 하고 입고 나가면 속에는 그냥 민소매, 소대낫이 입고 그냥 치마 입고 그리고 그냥 밍크 코트 입고 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우리 앞으로 뭐 내년 1월 15일 날 전력이 뭐 샷다운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보면은요, 호텔이나 백화점에 겨울에 가보면요, 다 반팔 입고 다녀요. 정신 나간 거죠. 예. 가진 척. 그냥 겨울에 벗고 다니는 게 가진 척 하는 거 아닌데. 예. 아는 척, 가진 척. 이거 다 해서 뭐 하고 싶어요? 잘난 척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꼴보기 싫은 게 뭐예요? 잘난 척 하는 거죠? 예. 이쁜 여자들이 그냥 이쁜 척 하는 거.
이거 진짜 꼴보기 싫은 거죠. 근데 이쁘지도 않은데 이쁜 척하면 더 꼴보기 싫죠? 저도 이 잘난 척 하는데 만만치 않아요. 저도 만만치 않아요. 제가 수영을 참 좋아해요. 수영을 참 좋아해갖고 제가 수영장 25m 풀 40바퀴 한 번도 안 쉬고 한 번에 돌아요. 이 정도면 이렇게 감탄해주면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잘난 척 하는데 동참해주는 거 아니야. 네. 그리고 나는 점심 먹고 바다에 들어가면 저녁 먹을 때까지 바다에서 안 나와요. 그리고 저는 스킨스쿠버를 해요. 다이빙을 해갖고 아주 다이빙을 좋아해요. 그래갖고 뭐 동해바다, 제주도, 뭐 문섬, 새끼섬, 서귀포 앞바다에 있는 거, 포항에 또 뭐 다이빙, 그 다음에 무슨 뭐 저 괌, 파푸아 뉴기니 뭐 그 비행기 추락한 거 다이빙, 배 난파된 거 다이빙, 얼마나 다이빙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또 우리 신부들하고 한번 그 동해바다에 놀러를 갔는데 늦 여름이에요. 이제 속초에 이제 갔는데 사람들도 별로 많지도 않았어. 근데 막 한 젊은 애가 한 100kg가 되는 애가 튜브를 하고 막 자꾸 바닷속으로 들어가더라고. 여자친구가 빨리 나오라고. 근데 얘는 뭐 와라 막 그러는데 설악산에서 바람이 불어갖고 튜브가 뒤집어진 거야. 그리고 얘가 난 수영할 줄 알았는데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 나오지 막 살려달라고 그러더라고. 또 쑥 들어가는데 또 아무도 안 가더라고. 그래도 뭐 어떻게 해. 신부인데. 그래갖고 그냥 내가 막 쫓아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뭐 또 여기서 야 튜브 갖고 들어와. 걱정하지 마. 그래갖고 가보니까 너무 살이 찐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다시 그냥 나와갖고 튜브를 다시 갖고 들어가갖고 목을 걸어갖고 끌고 나와갖고 물을 얼마나 얘가 토해냈는지 그 여자친구가 내가 너 때문에 못 쓴다고 막 때리고 그러는데 야 내가 죽은 사람도 내가 건져냈는데 술만 먹으면 이제 교우들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응. 근데 여자 하나가 신부님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처럼. 그럼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나는 수영장 25m 풀 40밖에 한 번도 안 쉰다니까 그 여자 한다는 소리가 자기는 25m 풀 100밖에 한 번도 안 쉰다는 거야. 아니 그럴 때 교우가 신부가 그렇게 말하면은 아우 신부님 대단하십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자기도 이제 잘난 척 하고 싶은 거지. 머리채를 다 확 젖뜯고 싶더라고요. 내가 또 질 수 있어? 아니, 나는 내가 신학교 때 단축 마라톤 내가 12km 토요일마다 맨날 뛰었다니까 자기는 42.195km 10번 완주패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잘난 척 하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내가 아는 유명한 사람, 내가 아는 유명한 정치인, 별 얘기를 다 해요. 다 끄집어내. 내 것도 아닌데. 지기 싫은 거지. 네. 그래갖고 이 잘난 척이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훌륭한 건 아는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잘난 것도 많은데 주일날 반도 되고 차량 주차 봉사하는 형제들. 여기 내가 정말 부자야. 남편도 대단해. 그런데 그런 거 티 한 번 안 내고 성모에 설거지하는 자매들. 구역장 반장 봉사하는 자매들. 난 이분들이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이 잘난 걸 하면서 정말로 창피를 많이 당해요. 어떤 대령이 대령 진급을 한 거야. 3개, 밥풀떼기 3개, 무궁화 3개를 딱 하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누구한테 자랑을 하고 싶은 거야. 중령에서 대령으로. 근데 딱 이제 하는데 딱 이병이 딱 들어오니 딱 인사를 하니까 자랑을 하고 싶은 이병한테 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그래갖고 전화를 딱 잡아갖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내가 좀 중요한 전화가 있다고. 장군님, 무슨 김 장군님하고 뭐 같이 우리 셋이 장군님 2분하고 식사할까요? 그리고 기분 좋게 딱 전화를 끊었어. 그래갖고 대령이 물어봤어. 자네 무슨 일 때문에 왔는가? 전화선 연결하려고 왔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사실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잘난 척을 해서 빠지는 늪이죠. 늪. 우리는 그런 늪에 빠지면 안 되지 않는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분이신 하느님만을 경배하여. 정말 어쩜 말씀마다 이렇게 맞는 말씀만 하세요.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고요? 하느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라는 게요. 내가
이제 지금 60대신 분들 지금부터 공부를 하면은요, 그 깨달음의 깊이는 말할 수 없이 깊대요. 지금부터 막 진리를 탐구하고 막 깨달음의 그런 세상 속으로 나가고 기도 열심히 하면은요, 여러분들은 말할 수 없는 깊은 세계에 빠져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 말씀 맞는 얘기예요. 돌더러 빵이 되라고 그러는 거. 나한테 절을 하면 뭘 준다고? 권세와 영광을 준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한 분이신 하느님만을 경배하라. 여러분들 성당에 나와갖고요, 하느님 경배 안 하고 자기 경배하라고 그러는 분들 많아요. 제가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본당 뭐 전국 우리나라 본당 얼마나 많이 강의를 다니겠어요. 1년에 300회를 강의를 다니니까. 근데 가보면은 정말로 당황스러운 사목회장님들이 있어요. 어떤 사목회장님들이 있느냐면 꼭 본당 신부 옆에 꼭 차를 세워놔. 근데 그 사목회장님 참 벤치야. 근데 본당 신부님 참 보면 무슨 아반떼 뭐 이런 거 시골 같은 데 가보면은 나는 정말로 좀 그렇더라고요. 아니 벤츠를 좀 총회장이면은 벤츠를 세워줄 때면 신부님은 그랜저 사주고 벤츠를 세워줄 거 아니야. 나 총회장이고 벤츠 있다 이거야.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어떤 경우냐면 그 사목회장님 이런 말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내가 이 성당 졌다고. 이런 분들 많아요. 그게 이제 완전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지. 예,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이런 유혹에 빠지는 분들 참 많아요. 성당에 여러분들 뭐하러 나오는 거야? 하느님 경배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하느님 섬기려고 나오는 거지 나 잘난 척하려고 나 아는 척하려고 성당 나오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혹에 여러분들 빠지시면은 절대 안 된다. 자, 그랬더니 악마가 이번에는 예수님 어디로 악마가 데리고 가느냐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와요.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시오.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시험하는 거, 시험. 그런데 놀랍게도 돈에 대한 유혹보다 권세와 영광에 대한 유혹보다 더 많이 받는 유혹이 신앙의 시험이에요. 신앙의 시험. 여러분들은 유혹에 빠지세요, 안 빠지세요? 많이 빠져요. 하느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이거 의심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기 있는 분들 난 의심 한 번도 안 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의심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성인들도 마지막까지 악마들이 유혹을 한다는 거죠. 성인들도. 우리나라 한국 천주교 교우들이 505만 명이에요. 505만 명인데 어때? 주일날 미사 참여 125만 명밖에 안 나와요. 그럼 380만 명은 뭐야? 유혹에 빠진 거예요. 유혹에 빠져갖고 성당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집안에 유혹에 빠져서 성당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유혹에 안 빠지려면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돼. 항상 깨어서. 악마가 뭐라고 유혹하죠? 주일날. 새벽 미사를 이제 가야 돼. 일이 많아갖고. 그러니까 그냥 새벽에 또 무지하게 추워. 악마가 속삭여. 야, 이렇게 추운데 너 일주일 동안 고생했는데 잠이라도 푹 자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갖고 그냥, 아이, 그래. 대미사 가자. 미사는 대미사가 최고야. 악마가 또 꼬셔요. 그래. 대미사 가자. 그래갖고 이제 아침에 한 10시쯤 하려고 그랬는데 악마가 그래. 너 지금 결혼식에 가야 되는데 그렇게 급하게 왔다 갔다 하면 미사 하는 것 같지도 않아. 저녁 미사 가. 그래? 그럼 저녁 미사 내가 가야지. 결혼식 갔다 와갖고 저녁 미사 가려고 그랬더니 악마가 하는 말이 이번 주 깔끔하게 제끼고 다음 주부터 열심히 나가자. 거기에 이제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아예 성당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마는요, 예수님이 뭐 내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한 분이신 하느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뭐라고 그러고 떠났냐면 다음 기회를 엿보고 떠나. 다음 기회를 엿보고. 항상 악마는 여러분들 속에서 있으면서 저나 여러분들한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 악마의 유혹에 빠지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행복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다음 얘기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도 몸 관리만 잘하면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60대, 70대까지 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았지만 80세가 되면 누구나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나이 80이 넘어가면 이제는 운동을 해도 소용없고 몸에 좋다는 보약을 챙겨 먹어도 전부 다 부질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80세의 노인이 말합니다. 60대가 되어서 늦어도 70대에서라도 이것을 알았더라면, 그래서 내가 지금에서야 깨달은 것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면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요. 내가 당신이라면
조금만 더 젊었더라면 더 늦기 전에 이것부터 할 것이요. 라고 말이죠. 요즘 시대는 바야흐로 100세 시대.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은 변함이 없는데 노후만 길어졌습니다. 물론 100세 시대라고 해서 누구나 100세까지 사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평균 수명은 80세 초반에서 중반을 웃돌고 있는데 문제는 80세가 넘어가면서부터 급격한 변화가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80세는 잦은 컨디션 난조에 팔에 힘이 빠져 물건조차 들지 못하며 심지어 리모컨조차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으로 하루아침에 고독과 절망에 사로잡히는 등 순식간에 생로병사의 거대한 벽이 거친 파도처럼 덮쳐올 것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후회를 해보지만 80세부터의 우리 몸은 관리를 해도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80세 이전의 몸 관리와 마음 관리는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 중요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60대, 늦어도 70대부터 관리를 못하면 노년의 생활은 말 그대로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년에 대해 아무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우리는 다가오는 우리의 80세 이후의 삶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모시고 살라니까 이제 고집 좀 그만 피워요. 일 없다. 늙음하게 내가 무슨 호강을 한다고. 아니 대체 혼자 왜 이러고 사시는 거예요? 올해 나이가 105세이신 김씨 할머니의 자식들은 속이 탑니다. 몇 년 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은 어머니가 너무 걱정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려고 집까지 새로 구했지만 어머니는 굳이 혼자 살겠다고 하십니다. 매 끼니마다 밥도 안 먹고 돼지고기만 먹고 그리고 건강에도 안 좋은 커피는 왜 이렇게 많이 마셔요? 그러다 진짜 큰일 나요. 그리고 할머니의 식습관도 문제입니다. 할머니는 매일매일 국도 밥도 없이 돼지고기 목살에 파랑 된장을 넣어서 푹 삶아서 소금에 찍어 드십니다. 그리고 식후엔 설탕 2스푼 넣은 믹스커피를 즐기시는데 한두 잔이야 그럴 수 있다 쳐도 이걸 하루에 10잔을 넘게 드십니다. 그러니 자식들이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할머니가 누구보다 건강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심지어 할머니보다 나이가 25살 어린 80세 딸보다 건강했습니다. 정작 엄마가 걱정이 되어 잔소리하는 딸은 여기저기 몸이 안 좋아서 절뚝이고 다녔지만 할머니는 딱히 아픈 곳도 없고 활기가 넘치십니다. 그리고 요즘 할머니는 젊었을 때 못했던 한글 공부를 하십니다. 물론 혼자 독학으로 하셔서 글자가 삐뚤빼뚤이지만 그래도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가락 적고 그때그때 떠오르는 말을 메모해 놓습니다. 세상에 올 때 내 맘대로 온 건 아니지만 이 가슴에 꿈도 많았지. 이런 글로 시작하는 일기를 적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한글 공부가 끝나면 할머니는 또 부지런히 외출을 하십니다. 근처에 있는 놀이터에서 소시적 잘 탔던 그네도 신나게 타시고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도 타십니다. 공원에는 다리운동 기구에 팔운동 기구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게다가 그곳에서 운동하러 온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단지 할머니가 나이가 많으셔서 다들 자식이나 손주뻘들이 많을 뿐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도 하기 힘든 하체 운동을 105세의 할머니가 하는 것을 보고 다들 놀라지요. 그리고 운동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는 꽃집에 들러 꽃구경도 합니다. 그리고 집 앞마당 울타리 아래에 지나가는 사람들 보라고 심을 꽃도 몇 송이 샀습니다. 그때 할머니 집에 동네 꼬마 친구가 놀러 왔습니다. 할머니, 나 머리 해주세요. 아이고 채아 왔구나. 이리 오렴. 채아는 할머니께서 놀이터에 운동 다니면서 알게 된 꼬마 친구인데 한 번씩 집에 놀러 오면 할머니께서 채아 머리를 예쁘게 따줍니다. 그렇게 할머니와 채아가 마당 평상에서 노닥거리고 있으면 학교를 마치고 지나가던 꼬마 손님들이 어느새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꼬마들로 할머니 집 마당이 북적북적 동네 사랑방이 됩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엔 자신과 70년을 함께 해온 재봉틀을 꺼내서 예쁜 옷을 만듭니다. 어려운 시절 할머니는 이 재봉틀로 자식들 옷을 다 해입혔기에 재봉틀은 단순히 물건이 아닌 할머니의 분신과도 같습니다. 요즘은 이 재봉틀을 가지고 이웃이 맡겨준 옷을 수선해 주기도 하고 식탁보나 예쁜 소품을 만들어서 마을 장터에서 판매도 하십니다. 그리고
하루에 꼭 10시간을 주무시는 할머니는 취침 전에 라디오를 꺼내서 노래를 흥얼흥얼 따라 부르기도 하시면서 잠들기 전까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70년을 보낸 정든 집에서 떠나기가 싫습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예쁜 전원주택에서 같이 살자고 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운동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말동무도 많고 꼬마 친구들도 있는 이 집이 좋습니다. 덕분에 할머니는 100세가 넘은 나이지만 육체적 정신적 건강은 30년이 젊습니다. 100세 시대 100세 인생이라는 말이 넘쳐나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100세 시대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사연속 할머니처럼 100세를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100세를 맞이했다고 해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꽃은 봄마다 화려하게 온몸으로 사랑을 피워내지만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매년 쓸쓸하게 시들어만 갑니다. 그렇다면 사연 속 김씨 할머니는 어떻게 105세에 저런 정정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100년이 넘도록 화사한 꽃으로 정정하게 피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도 비록 100세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면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그 답은 바로 80세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2022년 통계 기준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82.7세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80대를 못 넘기고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죠. 사람의 몸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내부 장기의 세포 숫자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체 내부의 기능이 저하되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세포의 수가 감소하고 그 움직임도 예전만큼 활발하지 못한 것. 의학적으로 의사들은 이것을 노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육량과 체세포량은 줄어들지만 체내의 지방량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호르몬이 감소하여 골밀도가 저하되어 뼈도 쉽게 부러지며 연골에 문제가 생겨서 관절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걷고 뛰고 계단을 오르는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생기지요. 그리고 감각에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감각은 보통 40대 이후부터 저하되기 시작하여 차츰 시력이 떨어지고 수정체가 혼탁해져 노인성 백내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청력도 떨어져서 이명이 생기고 높은 주파수의 고음을 듣기 힘들어지며 후각과 미각도 감소하며 맛을 구별하는 능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할머니들께서 나이가 들었더니 간을 맞추기가 힘들다고 하시는 것도 인체가 나이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노화 현상인 것이지요. 그리고 신경정신계에도 변화가 나타나는데 사람의 뇌는 40세 이후로 크기와 무게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10년마다 5% 정도 감소하다가 70세 이후부터는 그 감소폭이 뚜렷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0세에는 전체적인 신체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데 그 폭이 중년에 비해서 적게는 30%, 많게는 40% 육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포 재생력, 즉 신체 회복력도 같이 떨어진다는 것인데요. 그나마 60대, 70대까지 해도 몸을 관리하면 시간은 걸려도 회복이 된다고 하는데 80세부터는 회복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몸의 노화가 진행되면서 실감하게 되는 몸의 변화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40대부터 60cm 거리의 사물이 흐려진다. 40대는 아직 노안이 오기 이른 시기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40대 초반은 노안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접어들면 음식점 메뉴판이 읽기 어려워지는 사람도 있고 스마트폰 글씨가 또렷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노안이 시작되면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물이나 글씨의 선명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제산제 섭취 빈도가 높아진다. 제산제는 위속산을 중화하며 위산 역류로 속쓰림이 있을 때 먹는 약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흉부에서 느껴지는 불편함이 목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잦아집니다. 그러니 제산제 섭취 빈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관절 통증은 노화의 일부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관절염 증상을 보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관절염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죠. 우리나라 65세 인구의 절반가량이 관절염을 앓고 있는데 이들의 증상은 대체로 골관절염이라고 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뼈를 보호하는 조직이 닳기 시작하여 관절염의 위험률이 높아지는데요. 조직이 전부 사라지게 되면 뼈끼리 마찰을 해서 통증도 심해집니다. 네 번째,
여성이나 아이의 목소리를 듣기 어려워진다. 여성과 아이는 목소리의 톤이 높은 편입니다. 우리 귀 속 모세포들은 음파를 내려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나이를 먹으면 모세포의 활동이 저하되기 시작하면서 높은 톤의 소리에 둔감해지기 시작합니다. 5번째, 키가 줄어든다. 남성은 30세에서 70세 사이에 대략 2.5cm 정도의 키가 줄고 여성은 5cm까지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80대가 되면 키가 더 줄어드는데 이는 관절 사이에 연골이 손상을 입고 척추를 누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육이 약해지고 골밀도가 낮아지는 것도 키가 줄어드는 원인일 수 있습니다. 6번째, 변비에 잘 걸린다. 나이가 들면 식습관이 바뀌고 신체 활동량이 줄어들거나 특정한 약물을 복용 또는 건강상 문제가 생기면서 변비가 일어나기 쉬운 몸이 됩니다. 단, 이 부분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고 활동량을 늘리면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7번째, 낯선 부위에 털이 난다. 남성뿐 아니라 여성 역시 폐경기 후에는 머리카락이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볼이나 윗입술처럼 평소에 나지 않던 부위에 갑자기 털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는 테스토스테론이 늘고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지면서 나타나는 노화 현상입니다. 8번째, 젊은 사람보다 잠을 덜 잘 이유가 없다. 나이를 먹으면 잠이 줄어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젊은 사람들에 비해 나이 든 사람은 실질적으로 새벽잠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것은 건강 상태가 나쁘거나 수면을 방해하는 스트레스 또는 약물 부작용으로 일어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와 관계없이 여전히 적정 수면 시간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대표적인 노화 현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러한 노화 현상이 일어나는 노년을 맞아 우리는 어떻게 하면 80세가 넘어서도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80 이후의 노년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노후 생활도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올해 85세를 앞둔 지인 어르신의 말씀입니다. 치밀하게 준비가 안 된 노후가 걱정이긴 하지만 그나마 위로를 삼을 수 있는 것은 70대의 건강을 지키면 80대 이후의 노후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노후에도 공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70대는 받아들이는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배워온 것들을 쏟아내는 공부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70대 이전까지 익숙한 것들은 80대에도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으나 70대의 모든 걸 포기하고 운둔하면 남은 기간은 어쩔 수 없이 타인의 도움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몸에 밴 습관들은 80대가 되어서도 자연스레 할 수 있지만 70대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80대에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도 사실 70에 접어들면서 의기소침하게 했다고 하십니다. 평생 건강하리라 믿었던 몸에게 배신을 당한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일생 동안 병원 다닌 기록이 10번이 안 된다며 큰소리 쳤지만 70줄에 들어서면서는 일생 동안 다녔던 것보다 더 많이 병원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병의 원인은 대부분 퇴행성 질환이었습니다. 갑자기 증상이 심해져서 응급실까지 가야 했었다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퇴행성 질환의 잘못을 탓할 일은 아니라고 70년을 사용했으니 그만하면 다행이라고 그러니 지금부터는 70년 이상을 사용해 온 몸을 잘 보살펴줘야 할 때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70대에 나타나는 노화 현상을 겪으시면서 두렵기도 하고 의기소침하고 분노가 일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자연 현상이라는 걸 받아들이면서 여유가 생겼다고 합니다. 또한 전문가들도 노화 현상의 개인차가 가장 많은 시기가 70대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가 급격히 나타나며 그 차이가 80대 이후의 삶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인 어르신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70대라도 아직 기회는 있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 노년에도 할 일은 있습니다. 저희 마을에는 올해 82세 용달 트럭 기사분이 계십니다. 사람들이 시골에 와서 살다 보면 트럭은 없는데 소소하게 짐을 옮길 일이 가끔 생기는데요. 그래서 지역 신문을 보고 연락을 하면 언제나 달려오시는 분이 82세 할아버지이십니다. 물론 할아버지는 나이가 있으시기에 손을 좀 떠십니다.
그래서 손님들은 처음에는 할아버지를 보고 당황하기도 하지요. 짐을 옮기는 걸 도와달라고 기사를 불렀는데 되려 손님이 기사를 도와야 할 판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불신도 잠시 할아버지의 노하우와 꼼꼼한 솜씨를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할아버지는 줄과 천을 이용하여 짐을 고정하는 솜씨가 일품이십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도 직접 드시는데 50kg 넘는 짐도 노하우가 있으셔서 거뜬히 드십니다. 그리고 산림조합 같은 곳에서 연락이 오면 장작을 잔뜩 실어다가 전국에 배달을 다니십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날씨가 추운 겨울이면 배달 겸 여행을 하시며 전국을 다니십니다. 그래서인지 할아버지는 얼굴에 생기가 가득하고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물론 나이 때문에 손떨림과 얼굴에 검버섯은 얻지 못하지만 얼굴과 눈빛에서 풍기는 총명함은 젊은 사람 못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장인이라고 부르는 분들은 80세, 90세에도 건재하게 자기 일을 하십니다. 화를 만드는 장인, 술을 빚는 장인, 그림을 그리는 화가 등 평생의 일을 가진 사람들은 늘 건재함을 과시하지요.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경우 일주일에 4일 하루 5시간을 일하고 한 달에 125만 원을 받는 80대 노인 일자리가 넘쳐난다고 합니다. 일본의 노지마시의 경우 이미 80세 고용 상한을 폐지했고 YKK라는 세계 최대 지퍼 회사도 65세 정년을 없앴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70대, 80대 노인들이 지하철 택배나 도보로 간단한 배달 일을 하는 노인들의 일자리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본디 서 있다가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 인간이 가진 관성의 법칙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인생 사막을 침대에 누워만 있으면 계속 누워만 있게 됩니다. 하지만 꾸준히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면 우리는 건강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단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계속 영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퇴란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닐는지요. 세 번째, 늙는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제가 어릴 적 이웃집에는 할머니 자매가 한 집에 같이 사셨습니다. 그런데 두 분 중 7살 연상의 언니가 훨씬 더 젊어 보였습니다. 심지어 언니는 7살이 많은데도 자전거를 탈 정도로 건강했고 반면 7살이나 어린 동생분은 기운이 없어 늘 집에 누워 계셨습니다. 저는 어째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 당시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얼마 전 늙는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보고는 조금 납득을 하게 된 요즘입니다. 이 책에는 시간 거꾸로 돌리기 실험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자기 몸을 온전히 가누지 못하는 70대와 80대의 노인들을 상대로 20년 전 시간으로 되돌려 일주일간 독립적으로 생활하도록 하는 실험인데요. 여기서 시간을 돌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시절의 뉴스와 영화를 보고 그때의 생활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지요. 그러자 일주일 만에 놀라운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합니다. 실험 전까지만 해도 글자가 보이지 않아 포기했던 독선 관절이 아파서 하지 않았던 설거지와 청소는 물론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일까지 노인들은 스스로 그 모든 일을 해냈다고 합니다. 청력, 기억력, 악력, 유연성 자세나 걸음걸이까지 현저히 젊어진 것이지요. 그러면서 글쓴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인들의 발목을 잡는 것은 신체가 아닌 신체적 한계를 믿는 사고방식이라고 말입니다. 물론 물리적인 신체적 조건을 정신력으로 모두 바꿀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음가짐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는 사회적 시계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20대에는 취업, 30대에는 결혼, 40대에는 내 집 마련 같은 과제가 주어지는데 여기서 우리는 신체 나이에 맞는 올바른 생활 방식과 태도가 있다고 믿으며 그것을 지키려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60대와 70대에 남는 건 은퇴와 노화뿐이지요. 그러니 내가 이때까지는 남들의 시선과 가족의 기대 때문에 내 몸과 마음을 끼워 맞춰주면서 계속 참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사회적 통념과 남의 눈치보다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늘 먹던 것, 항상 가던 곳도 좋지만 새로운 음식을 먹고 가보지 않은 곳을 한번 가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부정해지려는 마음을 한번 더 쭉 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네 번째, 치매 때문에 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치매 치료제가 나왔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제약회사에서 공동 개발한 신약이 인지적 기능을 낮추는 것을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아서 FDA 승인까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치매는 우리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라는 물질이 생기고 쌓여서 발생하는데, 이러한 신약들이 이 물질의 형성 및 축적을 저해하여 초기 단계의 치매 환자 증상을 상당히 호전시켰다 합니다. 하지만 아직 개발 초기 단계일 뿐, 치매는 암과 더불어 아직도 우리에겐 미지의 영역이죠. 그리고 시중에 풀린 현대의학의 수준에서는 효과가 조금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약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조기에 발견해도 아직은 의료의 힘으로 치매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여 우리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치매 예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평소 손과 입을 바쁘게 움직이자. 둘째, 활발한 뇌활동으로 기억하고 배우는 습관을 들이자. 셋째, 담배는 뇌 건강의 적이다. 넷째, 과도한 음주는 뇌세포를 파괴한다. 다섯째, 싱겁게 먹고 채소와 견과류를 많이 먹자. 여섯째, 적절히 운동하자. 그런데 우리가 치매가 걸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치매라고 진단받는 순간 주변 사람들의 태도 변화와 나의 사회적인 역할이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0년 전성기 플랫폼에서 5060 세대 1160명을 대상으로 치매를 두려워하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봐라고 답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치매를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너무 강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곧 치매 100만 인구 시대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이 아닌 바로 나의 문제일 수 있기에 우리의 사회가 고령화가 될수록 우리의 가치를 해하는 치매와 어떻게 동행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지만, 그동안 국가와 사람들은 치매를 치우고 처리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만 바라보았지 치매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치매 예방에 힘쓰는 한편 치매가 든 노인이라 하여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치매는 다름 아닌 우리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85세 이상 노인의 둘 중 한 명은 치매에 걸립니다. 이때 우리는 그 둘 중 하나가 내가 아니었으면 하지만, 만약 다행히도 내가 치매 환자가 아니라고 해도 나의 배우자나 부모나 친구가 치매에 걸려 있을 것이며 우리는 그들을 돌보는 보호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치매를 알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80세가 넘으면 누구나 몸속에 암을 품고 있으며 누구나 인지장애 치매가 생긴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다 같이 막막하고 두렵기만 한 치매를 앞두고 있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것이 무엇인지 미리 알고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최대한 치매를 늦출 수 있거나 걸리지 않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의 미래의 삶이 조금은 덜 불안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것은 육체적인 노화는 이루어지지만 경험과 연륜이 쌓여 정신적으로는 더욱더 풍부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노인이 한 분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진다는 말이 생겨났죠. 생각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는 평소 하기 어려운 특별한 것을 하고 특별한 곳을 가야만 재미있고 값진 경험을 했다는 오해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스스로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 잘 맞는 사람과 환경을 알게 되면 꼭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역마살이 낀 것처럼 돌아다니던 젊은 시절이 무색하게 지금은 아무런 유난스러움 없이도 공원에 홀로 앉아서 책을 읽거나 새로운 산책로를 발견하거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마음 맞는 친구를 만나는 것으로 충분히 즐겁고 행복합니다. 젊었을 적 내가 좋아서라기보다는 다들 하니까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시달렸고, 막상 해보니 별거 없다는 실망감에 시달렸던 것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인정 없이도 순전히 내가 좋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았어야 했는데 그때는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재미란 별것이 아니며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면서 자기 자신을 검열하고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팍팍한 기준을 들이미는 일들이 줄어드는 반면 나 자신과 함께 평온한 시간을 보내는 시간들이 늘어나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앞으로 펼쳐질 제 노년이 걱정이 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무엇이 내 행복에 있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분별하는 능력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것들보다 나에게 의미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지혜 또한 늘어나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작은 일에도 크게 상처받거나 쉽게 좌절하는 일이 덜한 것 또한 나이 들매 장점입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경험을 통해 이 정도의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님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이해하기 때문이죠. 한편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면 가끔 참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밟히는 사연들은 40년, 50년이 넘도록 고생만 하며 살았는데 올해는 제발 조금이라도 앞이 보였으면 좋겠다고 성공까지 바라지도 않으니 편하게만 살게 해달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 우리의 삶은 너무도 힘이 듭니다. 수많은 산을 넘고 넘어서 이젠 서 있을 힘도 없는데 오늘도 높은 산은 어김없이 우리 앞을 막지요. 심지어 저 산을 넘어가면 이제 시원하고 따스한 들판이 펼쳐지리라는 보장도 없는데 그래도 우리는 저 산을 넘어야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격하게 바뀌는 치열한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저 역시 그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의 바다를 같이 항해하는 입장이기에 그 하소연이 먼 일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개가 아무리 짙어도 산까지 지울 수는 없고 어둠이 제 아무리 짙어도 아침까지 막을 수 없으며 비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피는 꽃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괴롭고 절망적이라도 그래도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절망의 반대말이 희망이 아닌 이유는 어두운 밤의 별들이 반짝이듯 절망 속에서 희망이 피어난다는 사실을요. 그래도 올해는 어쩔 수 없어 그 서러운 눈물이 흐르고야 말지라도 내년, 내후년, 내내후년에라도 꽃은 피어 만발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년 사랑을 표현할 수 없지만 그래도 꽃들은 기필코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위에서 꽃처럼 웃을 날이 언젠가는 올 것입니다. 이상으로 책틀맨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